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바로 삼각함수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공식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공식을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겠죠. 자, 그래서 공식을 좀 암기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삼각함수에 필요한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다뤄주는 그런 공식들이 반드시 시험에 나와서 다뤄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 다뤄줬던 공식이나 내용들이 없다고 해서, 여기 안 다뤄줬다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다뤄주는 거는, 자, 수능이나 모의고사까지 다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꼭 알려주고 싶은 공식들만 다루는 거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지, 차근차근 복습하는 의미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반드시 꼭 외워야 되는 공식들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먼저 배웠던 건 뭐냐면 바로 라디안에 대한 개념이었죠. 혹시 기억날까요? 자, 라디안이라는 것과 호도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그 중에서 1라디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었죠?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 파이분의 180도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었죠? 자, 어떤 것이었냐면 180도라는 것은 자, 180도라는 것은 파이 라디안이라고 써줄 수 있었죠. 자, 여기 뒤에는 원래 라디안이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80도는 파이다 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자, 부채꼴과 자, 원 안에서 부채꼴이 있을 때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 배웠었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자, 이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L이라고 놓기로 했죠. 자, 그래서 L은 뭐 곱하기 뭐라고 써줄 수 있죠? 자, R 곱하기 세타라고 써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의 R은 반지름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의 세타는 부채꼴에서의 각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원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원이 주어져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원점이고, 자,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R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L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L이라고 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S라는 것도 구할 건데 그거는 여기 이 넓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L이라는 것은 반지름 곱하기 세타라고 써주면 되고, 자,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자, 여기서의 세타는 라디안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라디안 표시, 즉 몇 분의 파이 형태로 써줘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각도 형태로 막 360도, 180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자, 3분의 파이라든지 아니면 뭐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자, 넓이 구하는 공식. 자, 넓이를 일반적으로 S라고 두죠. 근데 여기서의 넓이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자, 2분의 1에 R제곱 세타라고 써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R제곱 세타에서 R 세타만 따로 빼면 L이랑 같다 했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바꿔서 뭐라고도 써줄 수 있냐면 2분의 1에 RL이라고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꼭 반드시 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에 대해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우리 삼각함수 자체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삼각함수를 배웠었는데, 자, 삼각함수가 뭐였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자, 사인 세타라는 것과 코사인 세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 이렇게 총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어요. 자, 사인 세타를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좌표평면과 함께 연계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이 주어져 있고, 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원이 하나가 주어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원은 그냥 지울게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이거 말고 좌표평면 안에서 점을 하나를 찍을게요.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거. 자, 여기를 X, 자, 여기를 Y라고 한번 이렇게 정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점이 이쪽에 찍혀 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를 P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P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각도를 저는 편의상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여기 점에서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즉 이 각도에 대해서 구하는 게 목표인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기본적인 정의는 어떻게 됐었냐면, 자, 사인 세타를, 자, R분의 Y라고 썼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고,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X분의, 자, Y가 된다라고 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R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원점에서부터 해서 P까지의 거리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기 구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r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의 r이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형태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삼각함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삼각함수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준다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의 삼각함수는 우리가 부호를 설정해 줄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부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부호는, 자, 우리가 좌표 평면을 통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x축, y축으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1사분면은 어떤 값이 양수고 어떤 값이 음수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자, 우리가 외울 때, 자, 얼싸 않고라고 외우기로 했던 거 기억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외울 때에는 얼싸 않고다 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암기를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양수가 되는데 사인 값이 여긴 양수가 돼요. 그러면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 여기는 탄젠트가 양수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음수, 여기는 코사인이 양수니까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가 돼요. 알겠죠? 자,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개념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바로 다음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간관계상, 자, 여기 삼각함수 전체를 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 5번 내용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자, 우리 이 5번에서 뭘 배울 거냐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주라고 했었죠. 자, 탄젠트 세타를 우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쓸 수 있었죠? 자, 코사인 세타분의, 자, 사인 세타가 된다. 자, 이거 기억날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공식 하나가 있었어요. 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 자, 반대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자, 이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바꿀까요? 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자, 만약에 제가 사인 값이 궁금해요. 자,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할 거면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자, 만약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써줄 수도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하고 바로 삼각함수 그래프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건데, 자, 먼저 모양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삼각함수의 모양은, 자, 여기 x좌표, 자, x축, y축을 쓰고 나서 원점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y는 1, y는 마이너스 1을 그리고, 자, 여기 2파이를 그렸어요. 자, 2파이를 기준으로 4등분을 하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4등분을 한 상태에서, 자, 점을 이렇게 5개를 찍을 거예요. 이 순서대로 점을 찍고 나서 이 점들을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 여기 조금 더 그려줘야 돼요, 원래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자, 그려줄 건데, 자, x, y.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직선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를 2파이라고 설정을 하고 나서 4등분을 또 같이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 점은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점 5개를 찍어요. 그 상태에서 좀 부드럽게 연결을,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마지막 탄젠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는 모양이 조금 다른데, 자, x 그리고 y축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릴 때에는, 자, 2파이를 중심으로 4등분을 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 하나를 2분의 파이, 여기를 파이, 자, 여기를 2분의 3파이, 자, 2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 볼게요. 2분의 파이, 자,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하나 더 그을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여기 선을 하나 그어줄 거예요. 자, 여기는 처음에는 선을 그리고 여기는 선을 안 그려요.
자, 점을 찍을 거 여기도 선을 그리고 여기도 선을 그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려줄게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자,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탄젠트 함수를 그리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정의역, 지역, 주기, 대칭. 자,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의 정의역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요.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서부터 이 오른쪽 끝에서까지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탄젠트 함수는 살짝 달라요. 자, 어떤 것이 다르냐면, 자,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 선을 그렸었죠. 자, 이렇게 선을 그렸었는데, 자, 이쪽에 해당되는 선들에서는, 자, 점을 갖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점들을 다 빼고 난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해줄 때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여기 2분의 파이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라고 쓸 건데, 여기서의 n은 정수입니다. 자, 이것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의 n의 값은 정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치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함수에서 치역은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인데 1부터 해서 마이너스 1까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치역을 쓸 때는 집합 표시를 해서 y라고 쓰고 마이너스 1부터 y는 1까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그래서 코사인에서도 치역은 y를 써주고, 자, 마이너스 1부터 y는 1까지.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탄젠트 함수에서는 여기서는 사실 치역을 볼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점근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치역은 여기서는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이거는 따로 치역을 보지 말고 따로 빼서 볼게요. 자, 여기서의 점근선은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아까 선생님이 이 부분 체크했죠. 자, 이것들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다가 x만 붙여주면 그게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점근선은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가 되고, 여기서의 n은 정수가 돼요, 여기. 알겠죠? 자, 주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의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서 계속 반복이 돼요, 이 그래프가. 그래서 주기는 여기는 2파이가 되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이 계속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2파이가 됩니다. 자, 탄젠트 함수에서의 주기는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주기는 파이라고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대칭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인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사인 함수는, 자, 여기서부터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이 돼요. 자, 여기를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점 대칭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서는 원점 대칭이 되고요. 자, 이 코사인 함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함수는 이 축을 기준으로, 즉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y축 대칭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탄젠트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함수는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점 대칭이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자, 원점 대칭일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자, 원점 대칭일 때에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줘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사인 마이너스 x를 대입해줬을 때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와요. 이거는 자주 쓰이는 내용입니다. 자, 코사인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그냥 코사인 x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탄젠트 보도록 할게요.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서랑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나와요. 자,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쭉 정리하고 다음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7번째 내용도 살펴볼 건데, 자, 7번째 내용은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자, y는 a sin bx 플러스 c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만약에 시켜주고 싶으면, 자, 여기 x에다가, 자, 괄호를 써주고 x 마이너스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써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모양을 볼 건데, 자,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상관없이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만약에 이렇게 앞에 a가 붙어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는 A가 붙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얘는, 자, Y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쭉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자, A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A 값이 1보다 작아요. 예를 들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이면 그래프를 압축시켜준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그래프가 2배, 3배 이러면 2배, 3배를 더 늘려주면 돼요. 그럼 당연히 치역도 2배, 3배로 늘어나겠죠. 그쵸?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변화하는 게 뭐냐면 치역이 바뀔 텐데 y라고 써주고, 자, 마이너스 a에서부터 y는 a까지로 이렇게 변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종, 자, 다시 이거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b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주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원래 우리가 사인 함수는 2파이였었죠. 자, 걔를 b분의 1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분의 1배를 해주는 거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인 함수의 주기는, 자, 사인의 주기는 원래 2파이에서 b로 나눠준 형태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여기 있는 c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c가 맨 뒤에 붙어있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자, y축의 방향으로, 자, 플러스 c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평행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치역도 당연히 여기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고려해주게 되면 치역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에 플러스 c, 여기도 플러스 c만큼 해서 치역이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부분이 없으면 치역을 이렇게까지만 쓰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c가 추가되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c, 플러스 a 플러스 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하고 8번째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째 내용은 뭘 살펴볼 거냐면,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변형할 수 있는 식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사인 파이 플러스 x, 자, 이런 형태를 보거나, 아니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인,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 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게요. 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먼저 여기 있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 이렇게 나눌게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걸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걸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부호를 계산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거죠. 자, 부호 계산하는 방법이랑, 자, 그리고 값을 계산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부호 계산하는 건 어떻게 했었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나타내서 아까 얼산 코스라 했었죠.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파이라는 것은 뭐냐면 180도였었죠. 자, 180도는 여기서, 자, 이쪽 축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만큼 회전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돼요. 자, 여기가 바로 파이가 돼요. 자,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라는 것은, 자, 탄젠트 값만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마이너스가 됐으면 사인 값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호는 얼싸안고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값은 뭐가 되냐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똑같이 나타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사인,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 건데, 자,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 2분의 파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이를 중심으로 반토막을 냈기 때문에 90도예요. 자, 그럼 90도가 나타낸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전한 거니까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자, 만약에 플러스다 이러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인 값만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가 돼요. 자, 반대로 마이너스로 해주게 되면 모든 값이 플러스가 돼요. 그쵸? 그래서 부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자, 여기 썼던 거 똑같이 부호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기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값이 살짝 달라지게 돼요. 자, 값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게 되겠죠. 자, 사인은 뭘로 바뀌냐면, 자, 코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코사인은 어떻게 바뀌었죠? 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게 됐었고요. 마지막 탄젠트 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는 뭘로 바뀌었냐면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자,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고 바로 9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내용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사인 법칙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법칙에서 공식을 꼭 외워야 되는데,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사인 법칙 어떻게 공식을 썼었죠? 자, 사인 A분의 A는, 자, 사인 B분의 B는, 자, 마지막 사인 C분의 C라고 써줄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근데 그건 뭐랑 같다 했었죠? 이 R과 같다 했는데 여기서의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의미했었죠. 그쵸? 자,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10번째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째 내용은 코사인 법칙을 보도록 할 건데, 자, 코사인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다 알려줄 수가 있냐면, 자, 길이에 대한 거를 써줄 수가 있고, 그 각에 대한 거를 써줄 수가 있어요. 자, 두 개를 나눠서 볼게요, 코사인 법칙은. 자, 길이에 대해서 쓸 때는 어떻게 공식을 써준다 했었죠? 자,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A제곱이었어요. 자,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고 써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맨 앞에 A를 썼으면 맨 뒤에 A를 써주면 된다 했었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각에 대해서 볼 건데 각에 대한 거는 길이에 대한 거를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반대로 이항해주고 EBC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코사인 A 값이 만약에 궁금했어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A를 쓰지 않은 상태인 이 BC를 써줘요. 자, 그 상태에서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1번째 내용.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하나는 코사인 법칙의 응용 버전이고요. 하나는 헤론의 법칙이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라는 건 어떻게 구했었냐면, 자, S라는 것을 다시 써줄 건데 2분의 1에 AB, 여기는 사인입니다. 사인 C라고 써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코사인 법칙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이지만 어떤 규칙이 있냐면, 자, A, B, C 라고 썼어요. 근데 제가 BCA라고 써도 되고요. 자, 여기 ACB라고 써도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A를 썼지만 BC로 바꿔줘도 돼요. 알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론의 법칙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헤론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정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뭘 정해줄 거냐? 자, 스몰 s라는 걸 정해줄 건데 이거는 2분의 1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a, b, c라는 것은 바로 변의 길이에요. 그럼 변의 길이 3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S, 즉 라지 S는 넓이를 의미하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 S, S-A, S-B, S-C를 계산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자, 따라서 이 헤론의 공식을 쓸 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A, B, C를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게 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A, B, C들은 웬만하면 자연수에서 꺼내주는 게 좋아요. 자, 그거 외에 만약에 여기가 루트가 있고 여긴 루트가 없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져서 헤론의 법칙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경우, 즉 ABC가 거의 다 자연수가 되고 ABC가 자연수이며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게 되면 웬만하면 헤론의 공식을 쓰면 다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자, 수열에 대한 내용도 개념을 쭉 다 살펴본 다음에 자,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설명하기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오프라인 수업이 되면 자, 삼각함수 말고 이제 수열에 대한 거를 쭉 정리한 다음에 자, 거기 간단한 예제 문제들도 좀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됐나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